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어딘가에 얽매이지 말고 인생을 즐기자는 주의라서 그동안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업하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일 끝나면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곤 했었죠. 그래도 인기가 없지는 않은 모양인지 여자친구는 늘 있었습니다. 뭐 다가오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어린 여자, 노처녀, 결혼한 여자, 학원 강사, 요가 강사, 네일아트 하는 여자 등 그 바람에 가지각색의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네요. 인생 뭐 있나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즐거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결혼한 여자는 저도 처음에는 스릴 있어서 좋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아닌 것 같더군요. 남의 눈에 피눈물은 흘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 있는 여자는 한 명 만나보고 더 이상 안 만납니다. 30대까지는 20대 여자들도 많이 만났어서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 이렇다 할 얘기도 잘 안 꺼내고 티를 안 내던데 나이 40이 넘고 결혼정년기 여자들을 대부분 만나다 보니 조금 사귀다 보면 다들 하나같이 결혼 얘기 꺼냅니다.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진절이 나겠더라고요. 말 돌리는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대놓고 말합니다. 결혼할 생각 없다. 누구 책임지는 거 딱 질색이고 나는 애도 안 놓고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다. 그러니 결혼 생각 있으면 딴 놈 만나라. 이렇게 말하면 열의 10명은 다 떠나더군요. 여자 없이 솔로로 지낸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친구와 술 한잔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병서가 너 웬일이냐? 네가 몇 달 동안 여자를 안 만나더니 어디 아픈 거 아니지? 하, 나라고 연애 좀 쉬면 안 되냐? 나도 이제 여자에 지칠만 하지 않겠냐? 요새는 귀찮고 그닥 생각 없더라고. 그래, 그런 생각 들 때 됐지. 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냥 단기로 만나던가 해. 단기? 짧게 만나라고? 그래 이놈아. 정 쌓기 전에 한두 번 만나고 구체하게 헤어질 것도 없이 빠빠이 하는 거지 뭐. 나이트 한번 가자. 친구 녀석이 오랜만에 나이트를 가자고 하더군요. 친구 모임 만날 이후 10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생각 없다가 신나는 음악도 듣고 싶고 사람 구경도 하고 싶더군요. 오랜만에 친구와 나이트에 갔습니다. 나이트에 갔는데 신나는 음악도 쿵쾅쿵쾅 울려대고 반짝반짝 조명도 멋있고 분위기는 예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술도 한 잔 마셨겠다. 기분이 살짝 업돼서 친구랑 스테이지에 가서 춤도 췄네요. 세월이 흘렀는지 조금만 쳐도 숨이 찼습니다. 이 나이에 조금 오버한 것 같아서 살짝 민망하더라고요. 친구와 가서 술이나 마시자 했습니다. 방을 잡았는데 마이크도 있고 노래방처럼 잘 돼 있어서 둘이서 신나게 노래도 불렀습니다. 많이 놀다 보니 슬슬 옆구리가 허전하더라고요. 친구가 웨이터를 불렀고 곧이어 웨이터가 여자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형님들, 여기 아리따운 여성 2분 오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보니까 30대 중후반 돼 보이는 여자 2명이 왔더군요. 뭐 멀리서 눈에 띈다.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패션도 봐줄만 하고 얼굴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제가 사람 만나는 일을 많이 해서 감이 오더군요. 딱 보니 한 명은 끼 있어 보이고 한 명은 조금 순둥이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때 친구 놈을 보니 그 까져 보이는 여자를 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친구는 눈빛으로 사인을 주더니 그 여자를 자기 옆으로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순박해 보이는 그 여자가 제 짝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37살이고요. 돌싱입니다. 요 근처에서 회사 격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줄줄이 다 말하더라고요. 웃겼습니다. 하, 보기에는 어색해하고 처음 오신 분 같더니만 자기소개는 아주 당차게 하시네요. 몇 번 와보셨나 봐요?
아, 아니요. 동료 따라 처음 왔는데 자기소개를 간략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이혼했으면 아이도 있어요? 네, 아들 한 명, 딸 한 명. 제가 키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전에 남편 있는 여자와 만나서 죄의식이 있었던지라 가정 있는 여자는 왠지 꺼려지더군요.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딸린 애들 생각하니 그냥 아줌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별로 할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친구 녀석은 자기 짝꿍과 함께 점점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그 둘은 많이 마셨는지 취해가지고 뽀뽀도 하고 손도 바쁘고 난리가 났더군요. 저와 돌싱 아줌마는 말도 별로 없이 뭔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는데 저는 재미도 없고 막 관심이 가고 그러지 않아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친구와 짝꿍 여자가 진도를 재빠르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숙박업소도 아닌데 그 둘이 아주 취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있던 간에 후끈해지길래 먼저 간다고 말해놓고 방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여자도 우물쭈물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그 동료분이 나이트 처음 오는 아줌마 데리고 혼자만 신나셨네요. 지금 들어갈 거예요? 시간 남으면 같이 해장하고 갈래요? 네, 좋아요. 친구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돌싱 아줌마랑 해장국집에 갔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배고파서 해장국만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와서 택시를 잡아주려 했어요. 아줌마, 무슨 농사라요? 택시 잡아줄게요. 저기요. 왜요? 저, 나이트에서 만나면 따로 사랑 나눈다고 하던데. 저는 별로예요? 네? 나이트에서 쉽게들 만난다고는 들었는데 여자가 이렇게 먼저 대놓고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순딩순딩 순해 보이는 젊은 아줌마가 그런 말을 하니 좀 놀랍더군요. 아, 아줌마, 원해요? 솔직히, 네, 그래요. 그리고 저 미숙인데 아줌마 말고 미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미숙 씨. 저는 김병석입니다. 에고, 제가 예상치 못해가지고요. 여기 숙박업소가 어딨더라? 아, 바로 저기 있네요. 저기로 가죠. 이 여자 뭐지 싶었습니다. 쭈뼛쭈뼛하면서 할 말 다 하니까 왠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5분을 걸어서 둘이 건물에 들어갔어요. 가서 천천히 씻고 있는데 문 앞에서 서성이더라고요. 제가 나오니까 아닌 척하고 침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미숙 씨, 남자랑 얼마만이에요? 저요? 3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혼했으니까요. 아니, 그럼 그 이후에 제가 처음인 거예요? 네. 저도 이혼하고 딸린 아이들 먹여 살리느랴 일만 했는데 곧 있으면 40이고 연애도 못 해보고 아쉽더라고요. 병석 씨 봤는데 남자답고 멋있어 보여서 병석 씨랑 함께하고 싶었어요. 말도 별로 없던 미숙 씨는 처음으로 소개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짠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고대하던 일을 치르게 되었고 미숙 씨의 반응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목소리가 개미만한 줄 알았는데 소리 지르는 건 아주 1등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꽉 끌어안으면서 너무 좋아라 하는데 와, 이런 여자가 그동안 어떻게 혼자 지냈나 의문이더라고요. 반응이 어찌나 대단한지 축축한 물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는 몰랐었는데 순수한 면도 있고 사랑에 솔직한 이 여자가 참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갈수록 미숙 씨에게 빠져드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여도 어떤 악조건의 여자였다 쳐도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싶은 거 있죠? 일단 너무 착합니다. 그동안 많은 여자 만나면서 예쁘고 몸매 좋고 능력 좋고 별의별 여자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결혼 생각 없던 저였었는데 연애도 이제 지겨워서
앞으로 여자는 단기로만 만나려고 했는데 나이트에서 만난 이 여자 한 명이 제 가치관을 확 바꿔주더군요. 40평생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뀔지 말이에요. 지금은 그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딸린 아이들도 제 자식이라 생각하며 친아빠는 아니지만 아빠 노릇을 하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 좋아하는 빵 사들고 가는 길에 글 남겨보았네요.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대학 과팅에서 만나 연애를 통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과팅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당차고 걸걸한 자기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믿음직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같았죠. 좋게 말하면 쾌활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나쁘게 말하면 너무 밝은 척하는 허세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첫 만남부터 당차게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한번 잘 해보고 싶다며 희게 웃는 그 사람을 보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정말 발도 넓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자기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가끔 저보다 지인들이 우선인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조금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만큼 저를 챙겨주고 위해주는 모습이 보여 관계를 이어갔죠. 그런데 연애 횟수가 늘어갈수록 조금 허세 있는 모습이나 무리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친구들과 만나면 술값을 모두 자기가 계산한다거나 짝퉁 가방을 진품이라 은근히 자랑하는 모습이나 본인의 월 수입을 올려치기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조금 정이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런 허세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전 그냥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는데 주변 사람 전부 그 오빠 성격 진짜 좋던데 왜 그러냐. 남자가 가오도 좀 부리고 허세도 좀 있어야 괜찮다고 쫌생이처럼 꿍얼거리면 정말 보기 싫다고 다들 그 사람 편을 들더라고요. 제가 귀가 좀 얇은 편이라 주변에 평판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사실 생기기도 잘생겼고 본인 피셜 집도 좀 잘 살고 취업도 대기업 계열로 가긴 했거든요. 저는 공시 준비를 했었고 지금은 공무원이고요. 바로 합격하기 위해 구급을 준비했었고 학과도 행정이라 바로 취업에 성공했어요. 무튼 발도 넓고 성격 좋고 저 위해주고 돈도 많이 벌고 집안도 짱짱하니 남편은 최고의 사람이었죠. 사실 그 모든 걸 덮을 만한 건 제가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저는 가정사가 조금 안 좋은 편이었거든요. 부모님과 거의 의절하듯 했고 하나 있는 언니랑도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사실 제가 가족 사이에 적응하지 못했고 거리를 벌리긴 했으니까요. 부모님과 거리를 뒀고 부모님이 가까이 오시면 제가 힘들어했고 그런 부모님은 절 답답하게 생각해 화를 내고 저는 또 두려운 마음에 더 거리를 두고 어릴 때부터 그런 생활을 반복해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남편은 참 단단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또 그런 남편은 제가 필요할 때 늘 옆에 있어줬어요. 정말 당연하게 사랑을 했죠. 그리고 결국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뭔가를 빚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제가 모아둔 돈 6천만 원을 가지고 갔고 남편이 살던 투룸 오피스텔에서 신혼집을 시작하기로 했죠. 남편은 오피스텔이 자가라며 자기가 회사를 다니며 사업을 준비하느라 지금은 현금이 없지만 집을 해가는 거니 반반 결혼이라 하더군요. 조언을 줄 사람이 없으니 저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제 가정사로 인해 상견례를 하지 말자는 남편의 말에 의아했지만 굳이 부모님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동의했죠. 시부모님을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는데 남편과 조금 다른 이미지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듯 했죠. 결혼식을 어영부영 마치고 짧게 국내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고 이미 결혼식 다 올리고 지인들이 우리 관계를 다 아는데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굳이 귀찮게 바로 하지 말자더라고요.
약간 의아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요즘 다들 혼인신고 없이 결혼하더라고요. 만약 안 맞아서 이혼을 하게 되면 흔적도 없고 사실혼 관계니 위자료 관련된 부분은 다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수긍했어요. 결혼 생활은 늘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 후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사업에 본격적으로 매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 왜 그렇게 모험을 하려 하느냐 물었지만 제가 고정적인 수입을 받고 있고 자기도 저도 돈을 좀 모아뒀으니 불려야 하지 않겠냐며 사업을 강행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돈 6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죠. 저는 부부 사이지만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 건 아니니 차용증을 쓰자고 했고 작성 후 돈을 보내줬어요. 어떤 사업인지는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월 500에서 700 정도의 순수익을 가져오더라고요. 돈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생활비나 공통적으로 돈이 나가는 건 모두 제 돈을 썼어요. 제게 빌린 돈을 갚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사업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공동인 일을 문과인 제가 어떻게 알겠냐며 그냥 넘겼었죠. 그러는 와중엔 몇십 몇백씩 짜잘하게 계속 돈을 빌려갔죠. 또 시부모님과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냥 안 됐어요. 시부모님은 기독교라 제사도 없고 결혼을 했으면 남이라고 연락할 필요도 없고 남처럼 지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생활이 1년이 넘어가도록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는 건 좀 의문이었죠. 저야 편하고 좋긴 하지만 연애할 때 남편은 본인 부모님의 부를 자랑처럼 이야기하곤 했었거든요. 부모님이 강남 어디 어디 건물을 가지고 있고 한 달 월세가 자기 연봉이라는 둥. 하지만 부모님 유산은 안 받을 거라고 자기는 자기가 일궈낼 거라며 자라는 동안 혜택을 받았으니 갚아 나갈 거라는 둥. 그 이야기로는 부모님과 정말 사이가 좋아 보였기도 했고 실제로 부모님과 전화를 한다며 자리도 자주 비었거든요. 그렇게 사이좋은 부모님과 이렇게 한순간에 연을 끊는다는 게 제 상식에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둘 의심이 가니 행동 말 하나하나 다 의심해 가더라고요. 그러던 중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일이요. 남편과 함께 대학 동기들과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남편의 전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는 동기 한 명을 알게 되었어요. 그 동기는 남편에게 어디 부서에서 일했느냐고 물었고 남편은 호탕하게 웃으며 어디 어디 부서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동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부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무슨 소리냐고 자기가 2년 전만 해도 그 부서에 있었다며 같이 다닌 사람들 이름을 줄줄 이야기를 했어요. 동기는 계속 의아한 표정으로 그럼 부서는 없는데 했었고요. 전 워낙 대기업이라 사원 한 명이 모든 부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냐 하며 웃어 넘겼죠. 하지만 이미 남편을 의심하던 저는 동창회가 끝난 후 술에 취한 남편을 재우고 그 회사에 가는 찾아갔고 남편이 말한 부서는 없더군요. 정확히는 그 회사의 하청업체 부서 중 하나더라고요. 회사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남편이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부분들도 찾아봤어요. 남편 몰래 건너 정보를 찾는 과정 중 남편의 과거 SNS 계정에서 부모님 기일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고 모든 게 거짓이라는 생각을 확신했죠. 불법이지만 흥신소도 이용한 결과 남편은 중학생 때 부모님이 자살하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더군요. 학교도 저와 같은 학교는 맞았지만 캠퍼스가 달랐어요. 대학은 이미 자퇴를 한 상태였고 신분을 속이고 청강을 들으며 저희 학교 학생인 척 했더라고요. 또 이미 본인 고등학교 동창과 21살에 혼인신고를 했고 저와 연애 후 이혼 처리가 되어 있더군요. 집도 자가가 아닌 월세였고 하고 있다는 사업은 중고차 딜러 일이네요. 중고차 딜러가 모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침수차 등을 올려치기해서 불법적으로 차량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를 간둔 이유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월급 전체가 압류를 당해 딜러 일을 시작한 것 같고 빚은 2억 정도 있더라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사실을 알게 되더니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차분히 해야 할 일을 정리하기 위해, 그리고 짐을 정리해 고시원이든 친구 집이든 그 사람과 떨어지기 위해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는 당연히 일을 갔을 거라 생각한 남편이 침실에 누워 자고 있더라고요. 뒤집어지는 속을 붙잡고 말없이 캐리어에 짐을 싸는데 남편이 일어나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순간 배신감의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우는 제 모습에 남편은 달려와 왜 우냐고, 무슨 일이냐고 당황했고, 그 모습이 제가 좋아하던 그 사람이라 더 슬펐어요. 그리고 멍청한 생각을 했죠.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냥 넘어가자고, 모른 척 하자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나한테 할 말 없냐고. 제발 솔직히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한 말이었지만 남편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슨 말이냐고 제게 되물었죠. 마지막 남은 애정과 감정이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전 눈물을 닦아내고 전부 다 알았다고. 당신 가정, 집안, 회사, 직업, 학교 등등 모두 다 알았다고. 심지어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것조차 다 알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잡히는 옷가지를 남편에게 던졌어요. 남편은 잠시 동요하다 미안하다고,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랬고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좋았다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제게 매달리는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느니 옆에 있어달라는 등의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 냅다 캐리어를 남편에게 던지며 소리쳤어요. 제정신이야? 사랑한다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아는 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사랑 같은 소리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거짓말이잖아. 악을 지르며 소리치르는 절 처음 보는지 남편은 주춤주춤 다시 계속 제게 들러붙더라고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고 비는 남편의 어깨를 발로 차버린 후 유리로 된 화장품병을 바닥에 냅다 던졌어요. 깨진 유리 조각이 남편에게 튀어 피가 났고 유리 조각 위에 또 무릎을 꿇고 앉아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질색해버렸어요. 남편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던진 후 제발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없으면 돈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들키기 싫은 건지 빌빌기며 용서를 비는 그 사람에게 저는 결국 됐다고, 법원에서 보자고, 사기 결혼과 일일 사기치는 거, 돈 빌고 떼먹은 거, 위자료까지 싹싹 긁어서 고소해 줄 테니 인생 나락짓고 진실되게 살길 바란다 이야기하곤 집을 나갔어요. 그 후론 남편이 하는 일의 불법적인 부분을 신고했고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의 거짓말과 사기를 친 부분과 결혼 생활 중 쓴 돈들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 총 빌린 돈 1억과 위자료 등을 받아냈어요. 안 주면 징역형이라는 말에 어디서 또 돈은 구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끼가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기던 인맥, 지인들에게는 인스타 공론화를 통해 모든 사실과 진실을 밝혔죠. 불법인 직업도 잘리고 거짓말도 밝혀지고 빚은 늘어나고 이제 그런 허언증 걸린 놈 맞장구 쳐주는 사람도 곁에 없이 죗값을 치르게 되었네요. 저 말고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제 알바는 아니지만요. 그나마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사람을 함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부모, 학교, 집안, 직업 등등 모든 걸 숨기진 않을 테지만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사실 사랑한 시간은 진심이었기에 배신감도 크고 속은 정말 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약 5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지만 나름 탄탄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나이 대비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저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지나고 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조건들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내와 연애를 하였고 자연스럽게 깊은 관계도 가지게 되었는데 결혼이 일찍 하고 싶었다면서 피임을 하지 않았고 혼전 임신이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하였고 결혼한 지 반년 정도 지나서 두 쌍둥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저희 부부를 닮은 쌍둥이들을 보면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및 경제 위기가 오면서 제 회사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벌어두었던 돈들도 버텼고 나중에 제 재산까지 팔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버텼지만 회사는 계속 어려워졌고 대출은 계속 늘어나는 이자와 반복되는 연체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쌍둥이들만큼이나 자식 같았던 회사였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했지만 아내와 두 쌍둥이들만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전보다 더 우뚝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망하기가 무섭게 다른 돈 많은 남자와 바람이 났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저에게 넉넉히 위자료와 양육비를 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망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아내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겼고 몇 개월 뒤에 나타나서는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장모님께도 빨리 이혼해주라는 식으로 연락도 받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두 쌍둥이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살던 집은 팔아서 정리를 하였고 일단 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오자마자 직업도 없었고 두 쌍둥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웠던 상황이라 일단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들은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업이 잘 될 때 도와주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그랬냐며 제가 육아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염병도 끝이 나고 경제 위기도 끝나가기에 과거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 시행착오는 줄었고 큰 파도도 경험했다 보니 흔들림 없이 잘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과 다르게 더 많은 판매 방식과 영업활동으로 매출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미팅이 있을 마다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운영비를 포기를 하고 다시 서울로 간다는 것이 조금 무섭긴 했지만 더 큰 성장을 위해 서울로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새 삶은 시작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처의 이름을 말하면서 현재 전처의 남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냐고 물었더니 전처가 허락도 없이 지금 남편의 돈에서 양육비를 저에게 보내주고 있었다면서 그 돈은 전처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이라면서 양육비는 전처에게 다시 받고 지금까지 전처에게 받는 돈은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받아낼 거라며 으름장을 놓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아야 될 돈이 총 얼마냐고 물었더니 1,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받는 돈이 그것보다 많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언제부터 보낸 거냐고 묻자 결혼한 이후부터라고 하면서 날짜를 말해주는데 딱 들어보니 전처는 또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달라는 돈을 보내주고 앞으로 양육비는 보낼 필요 없다고 전처에게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서 전처에게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힘들겠지만 여건이 풀리는 대로 그전처럼 양육비를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양육비 안 보내도 된다고 하자 제 사정도 힘든 것다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것은 많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다시 서울로 이사도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혼한 이후로 아이들 얼굴 보려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서 몰랐겠지만 이렇게라도 연락이 되었으니 알아두라고 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로 가끔씩 전처에게 연락이 왔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이혼한 이후에 곧바로 임신한 아이의 아빠와 재혼을 하였는데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하였고 결국 아이까지 유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도망 나오다시피 그 집에서 나와서 이혼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만난 남자랑 동거 중인데 본인 방세 및 생활비를 쓰고 양육비를 주기에는 부족해서 그 남자 돈으로 몰래 보내주다가 걸려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살던 집 팔아서 가져간 절반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그러고 사냐고 물었더니 가게를 해보려다가 사기를 당해서 다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처갓집 식구들도 모른 척하면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며 하소연을 하는데 왠지 저와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서 곧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냐고 하면서 몇 마디 주고받다가 전화를 끊은 뒤로는 더 이상 전처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정말로 거짓말을 잘했다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으니 이번 기회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새 장가를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로 수시로 여자 사진을 보내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아직은 결혼 생각도 없고 두 쌍둥이들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였지만 친구는 제 새 장가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을 전처가 보게 된다면 그래서 이 사연이 왠지 본인인 것 같고 또 제가 만나는 여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전화 한 통도 없을 때부터 다시는 너와 재결합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그리고 두 쌍둥이를 내가 낳았어도 이제는 너의 자식이 아니니까 완전히 잊고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해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